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15가지, 오늘은 마지막 15번째입니다. 동학을 왜곡하다인데요. 중학교 역사 교과서 비상을 보겠습니다. 최재훈은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민간 신앙을 융합해서 동학을 창시했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을 중심으로 평등 사상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천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은 전통적인 민간신앙과 유교, 불교, 도교의 교리가 합쳐진 것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수원이라는 분이 동학을 창도할 때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인내천이 아니고 시천조입니다. 그래서 천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시천조인데요. 이때의 이 천주는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상제, 우주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대 교주였던 최시영 선생에 의해서 이 시천주가 인시천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다시 양천주, 천주님을 기른다 라고 해서 이 천주가 하늘님이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3대 교주였던 손병희에서 인내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순이라는 분이 동학을 창도할 때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시천주인데 3대 교주 손병희에서 인내천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마치 최순이 인내천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해놨고요. 우리 역사에서 동학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3.1 운동이라는 것도, 이 3.1 선언일 혁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동학 민족대표 33인 중에 동학 후예들인 천도교인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이나 윤봉길 의사도 이 동학을 원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의 어떤 독립을 보장받게 되는 그런 계기도 생긴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근현대사의 문을 연 게 바로 이 동학입니다. 이 동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범부 김정설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동학이라는 것은 과연 역사적 대강령이며 동시에 신도 성시 정신의 기적적 부활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것은 경주지방의 원래 우리 전통의 풍류도와 화랑정신에서 시작돼서 이 경주지방에 이제 최재우라는 분이 고향이 경주기 때문에 최재우의 동학사상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에 주목을 해서 그 흐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꼬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학이라는 것이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민간신앙을 융합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이라는 것이 나왔다. 쉽게 말하면 종교와 우리 민간신앙이 융합, 짬뽕이 돼서 동학이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범부 김정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포함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 문화사 전체가 비틀어진다. 이 포함이라는 것은 원래부터의 우리 정신, 이 풍류도 또는 신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동학이 되는 것인데요. 이 고유의 정신이 원래부터 유교, 불교, 도교 또는 유교, 불교, 기독교라고 하는 3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근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동학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서 유교, 불교, 도교를 짬뽕해서 나온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 역사, 문화사 전체가 비틀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류다라고 하면서 이 풍류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이 3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 역사육들을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대동강까지로 한다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사관이고요. 그 다음에 광복과 독립의 관계를 혼동을 합니다. 이 독립이라는 것은 조선이 고대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청일전쟁 후에 독립국이 되었다는 일본의 시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라는 말보다는 광복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정치보다 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문화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식민사학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한 무덤에서 고구려의 귀족이 승려를 접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이 승려가 아니고 고구려의 무사 집단이었던 조의 선인입니다. 그래서 이 승려로 마치 이게 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일항쟁의 어떤 일제강점기의 종교별 주요 활동 중에 대종교, 불교, 개신교, 천도교, 온불교, 천주교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보청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보청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보청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700만 명이 보청교를 했다고 하니까요. 당시에 이 나라를 빼앗겼던 조선 민족에게 가장 큰 미래의 희망이고 안식처였는데, 그리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심장부 중에 하나였는데, 그 보청교를 고의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몰라도 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 간도를 우리 땅이었는데 언제 빼앗기게 되냐면 1907년에 청일간에 있었던 간도 협약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왜 우리는 협약을 맺지 않았죠? 당시에는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린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 간의 협약을 통해서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도를 빼앗긴 것이고요. 그리고 홍산 문화라든지 또 하가점 하층 문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홍산 문화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홍산 문화는 우리의 상용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환웅천황의 신시개천의 과정이 그대로 유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이 홍산 문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민족의 원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끝으로 부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을 잇는 중간에 계승국이 뭐냐면 바로 부여인데, 그리고 이 부여로부터 사국이 나왔기 때문에 부여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부여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간략히 돼 있고, 또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라고 하는 역사 과정 단계를 단지 하나의 부여로만 표기를 하기 때문에 부여사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국통맥의 열쇠가 되고 또 국통맥을 이어주는 이 부여를 생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1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걸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